자, 그럼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석 있죠. 분석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게 데이터나 통계 자료가 있으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사교육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주제마다 다 있기 때문에 요 기본 과정을 끝나고 나면 이제 소위 시험 대비 과정, 연습 과정이죠. 그때는 주제마다 하나씩 이제 구분을 하면서 먼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하면 먼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통계치 자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먼저 사교육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획정책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요거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 사교육 실태조사. 자, 그럼 사교육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교육 실태조사를 합니다. 자, 이것만 먼저 잠깐 볼게요. 밑에. 자,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교육비는 공교육비하고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교육에 들어가는 비가 교육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공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과 사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공과 사의 차이는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도 보면은 공부담이라는 말이 있고 사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반 사교육비가 있고 과외 사교육비도 있습니다. 좀 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일단은 가장 크게 공교육비하고 사교육비를 나눌 때 학교에는 이제 이거는 전부 다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제 비용이 교육비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어찌됐건 공이든 사든 간에. 그런데 회계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학교는 학교 회계 제도가 있죠. 학교 회계 제도가 이제 포함이 돼서 운영되는 비용이면 되게 공교육비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담이다라고 하는 이제 국가 재정으로 부담이 됩니다. 교원의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공교육비죠. 이런 건 누가 봐도. 여기는 가만히 보시면은 공교육비는 공교육비인데 사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사부담.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담을 하죠.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의무 교육이 되면 대부분 좀 바뀌겠지만은 등록금이라든가 뭐 납입금, 뭐 보충 수업비, 방과 후 교육비, 또 이거 말고도 또 왜 학교에서 뭐 체험학습을 간다라고 했을 때 체험학습비도 내죠. 막 그런 것들은 학부모의 어떤 부담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부담이 맞아요. 사부담인데 학교 회계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부담이지만 공교육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왜 그 학교에서 운동부 운영을 할 때 운동부 운영을 학부모들이 돈을 이렇게 걷어서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회계 편입이 안 되고 그냥 운영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돈도 학부모들이 소위 돈을 내서 학교 회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부담 공교육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자, 그러면 여기를 구분하는 거는 학교 회계에 이제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눠도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교육비가 뭐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학교 폭력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학교 폭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뭔가 좀 대책도 세우고 그럴 텐데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지만 학교 폭력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보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학교 폭력을 별도로 뽑아서 학교 폭력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그쪽만 지원한다면 관계없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냥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학교 폭력 문제가 나왔어. 근데 거기서 누군가 지원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소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점이라는 거는 그 안에 대상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대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자, 이게 발생하는 장소가 뭐 학교 아니냐, 학교 밖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이냐 이거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생이 대상이지 맞습니다. 학생이 대상인데 학교 안에서 만약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학생들이 때려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거 학교 폭력으로 보아야 됩니까? 안 보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학생이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면, 만약에 뭐 유치원생이라든가 유아였다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학교 폭력 대상은 아닙니다. 또 하나, 자,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이제 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놀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죠. 학교 폭력 문제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교 밖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 포함이 되기도 하죠. 즉 우리가 정책 기획을 할 때는요. 그 정책 기획의 주제에 해당하는 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지어야 돼요.